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말씀 드려요. 펀드, 옛날에 펀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개, 두 개, 세 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미래에셋 베트남을 열심히 넣었어요. 수익률 좋다고 그래서 5년, 10년 넣었는데 중요한 건 내가 환매할 때 보니까 여기가 폭락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익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펀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쪼개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아시아 주식, 유럽 주식, 중남미 주식, 국내 채권, 하이힐드, 선진국 채권, 원자재, 부동산까지 다 사시라고요. 다. 그래봐야 한 달에 30만 원이면 사지게끔 지금 자문형 펀드 상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한 개 펀드 30만 원씩 10개 해서 300만 원 넣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다 사요. 그래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떤 건 12.26이 나고 어떤 거는 14%가 나고 어떤 건 마이너스 4.50이 나니까 이거를 1년마다 환매하세요. 수익 나는 구간. 전체로 9% 나면 환매하고 다시 시작하고 환매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러면 목돈들은 충분히 거기서 굴러가겠죠. 2천, 3천, 5천은 그렇게 해야 안전하고 제가 드리는 방법대로 그 중에 배분을 해서 3천, 5천 이런 것들은 끌고 와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앞으로 자산관리의 트렌드고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만 돈을 키울 수 있어요. 내가 힘들게 한쪽에서 20% 나면 뭐예요? 그건 내 자산의 10%일 뿐인데 그리고 나머지 90%는 마이너스 5% 났으면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추천드리는 게 저희 시청자님들하고 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변액 상품을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왜? 안전하니까. 이거는 크게 깨질 거 없고 원금 보존을 해드리니까 어차피 우리가 돈 버는 거는 노후생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크잖아요. 그리고 깨지 않고 수익 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내 갖고 있는 한 50% 자산은 그래서 변액에서 많이 운영시켜드리고 이건 내가 할 게 없어요. 펀드 변경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ETF나 랩 상품 이런 것들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20에서 30%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해외 주식, 주식 1, 2차 이런 것들은 자 그렇게 안전하게 80%를 빼놨는데 10%, 20%는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20%에서 20%를 낸다고 칠게요. 그럼 80%에서 4% 내도 나는 수익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구성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앞으로 자산 관리의 트렌드고요. 이제 수동적으로 맡겨서만은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주로 제가 펀드 변경 해드리는 핵심은 자, 여러분 올라가는 자산을 사셔야 돼요? 떨어지는 자산을 사셔야 돼요? 올라가는 거 사셔야 돼요. 주식에서 보면 저가 매수 하니까 자꾸 싸게 살라고 하시잖아요. 싸게 사는 순간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은 올라가는 자산에다가 매수와 투자 비중을 확대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하는 건 매도 또는 손실을 조금 감소하더라도 정리하고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그게 멀리 보면 차근차근 성장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요, 종종 지나치게 많이 거래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꾸 사고 팔고 하면 내가 거기에 가격에 예민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거 사고 싶었는데 55,000원에 못 샀는데 그 가격이 오면 덥석 사버려요. 근데 그게 하락 추세일 때는 독이 되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오류와 감정에 당하지 않으려면 자, 듀얼 모멘텀이라는 요런 올라가는 건 사고 떨어지는 건 처분하고 방식에 통해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정확한 기준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네, 그거를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자산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은퇴로 필요한 자금은 변액같이 안전한 거에 딱 두세요. 세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ETF, ELS 펀드를 통해서 한 30% 그래서 연금성 자산의 50% 부동산도 들어갈 수 있죠. 월세 받으시는 거니까. 나머지 30%는 이렇게 중수익 투자 자산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를 주식 채권으로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서 이 운용이 어디로 가야 되냐? 수익 날만한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수익 날만한 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8% 정도 수익률을 아직도 내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이걸 금융사에다만 맡기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 수익률 내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만 하실 줄 알면요, 이제는 그 20% 자산, 내가 갖고 있는 20% 자산으로 차근차근 수익 더 내실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3년만 하실 거예요? 5년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은퇴하시고 나서 10년, 20년 관리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배당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돈 5억을 미국 배당주 좋은 거, 아까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에 넣었어요. 그래서 배당을 3% 받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10년 동안 배당 쭉 받았습니다. 가치가 올라가 있을 확률이 있잖아요. 5억이 7억 5천이 돼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내 노후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걸 예금에 5억 맡겼어요. 우리나라 예금에. 그래서 2% 안 되는 금리에 세금 떼고 뭐하고 뺐으면 뺐을수록 갉아먹잖아요. 그럼 내 노후는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3%, 5%, 6% 이런 그 수익이 중요하다기보단 방식을 추가 수익을 내는 쪽으로 자꾸 터닝을 해주시고요. 그러려면 상품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네. 매수를 조금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오늘 말씀드렸고 향후의 방향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100%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 자산 갖고 다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일부분만 10에서 20% 갖고 천천히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노후에, 아직 노후도 한참 남으셨는데 시간 남으시니까 그거 하시자고요, 저랑.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집약한 그리고 딥한 정보 갖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